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쳤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찰을 최대한 필요한데 또 마찰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이런 예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마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찰 현상이 지금 겉마찰이 있고 유체 마찰, 내부 마찰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겉마찰만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먼저 이 겉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표면이 윤활되지 않은 표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향을 갖고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윤활되지 않은 표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마찰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제 운동 방향 또는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정력학이나 고체학에서 주로 다루고요. 유체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유체층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요 유체층 간의 상대 속도 요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쇼크 업소바 같은 거죠. 이렇게 차에서 쓰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댐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바퀴에 스프링이 있죠.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있지만 스프링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둔덕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넣으면 스프링만 있으면 이게 계속 출렁거리겠죠.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턱을 넘는 순간에는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넘고 나서 이제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출렁거림을 이제 잠재적으로 줄여주는 게 이제 요 쇼크 업서버이고 요게 이제 댐퍼라고 합니다. 상세한 거는 댐핑에 대해서는 공수 시간에 배우는데 아직은 뭐 그거 거기까지 안 나갔겠네요. 뭐 그다음에 또 진동론, 진동학 쪽에서 이제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속도에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오일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저 오일이 요 오리피스라고 하는 작은 관을 통과하면서 여기 어떤 저항이 생기죠. 점성 저항이 생겨서 그걸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솟아이 되고 이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부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내부 재료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공 상태에서 어떤 이제 이런 쇠 막대를 이제 이렇게 구부렸다가 놓으면 이제 진동을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아무리 진공 상태라면 이제 공기 저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멈추죠. 멈추는 거는 이제 이 고체 내부에 그 입자들 간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 댐핑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제 이 내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막대를 이렇게 횡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이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런 형태로 변형이 생기죠. 이런 형태로 변형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게 힘을 과하게 주면 그 힘이 이 입자들 사이가 이제 서로 당기고 있는데 그 힘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영구 변형이 발생하고요. 탄성인 경우는 힘이 이제 작아서 그것들 이제 요 내부 마찰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입자들이 서로 당기고 있는 그거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략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일단 알아주십시오. 이건 이제 고체 내부에 발생하는 거. 자, 뭐 마찰력은 뭐 잘 아시죠? 여기 mg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을 줄 때 반대 방향도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지 마찰력과 이제 동응 마찰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제 Fmax는 µS, 이게 이제 정마찰 계수죠. 그다음 µK, 이건 이제 동응 마찰 계수라고서 µK로 쓴 겁니다. 그래서 동응 마찰 계수가 이제 작다. 처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어렵지만 움직이고 나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접촉하는 두 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요 안쪽에 이제 어긋나 있죠. 이렇게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돌출된 부분 이렇게 이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힘을 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끝부분이 서로 서로 이제 돌출부 위에 돌출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마찰면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해서 요거는 이제 마찰 계수 이제 나오지만 마찰 계수는 거의 이제 이거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의 어떤 재질, 그다음 거칠기, 표면의 거칠기, 그다음 접촉 면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제 힘을 준 만큼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정마찰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져서 동마찰력 개수, 동마찰력이 이제 발생하죠. 자, 그러면 좀 잠시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마찰력이라는 게 이게 마찰력이 질문하겠습니다. 마찰력이라는 게 요 힘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 뉴턴, 이 반력이라는 위치가 요 P에 따라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강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안하지만 또 좀 불러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도엽 학생, 네, 일단 마찰력 F가 EP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이도엽 학생 안 들리는데요? 들리시나요? 교수님? 들려요.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었네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찰력이 변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 두 번째, N의 위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N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 N의 위치. 그리고 N의 위치는 변할 것 잠시만. N의 위치는 변해야 잠시만. F와 N의 위치. P가 변하면은 P가 올라가는.
예, 어떻게 돼요? NH는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왜 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변하는 거. 잠시만 제가 생각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요. 잠시만요. 어, 아무래도 모멘트 평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기 뭐냐 P의 연장선이랑 R의 연장선을 기점으로 그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은 어, 그러면은 F랑 N 둘 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그림 보고 아주 잘 순간적으로 잘 캐치를 했네요. 음, 일단 예, 뭐 일단은 제가 추가 설명을 하면 일단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이제 모멘트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즉 이거는 이제 밀었을 때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을 이루려면 지금 F하고 N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긴 P를 가했을 때 F는 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P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P가 작으면 F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게 뒤로 갑니까? 뒤로 가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이제 F가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란을 붙여서 이제 최대 정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마찰력이 있습니다. 뭐 이제 동마찰력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요 마찰력, 요거는 F고요. 요거는 이제 FS ma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FK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FS라고 해야 되겠네. 뭐 여기선 지금 F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마찰력은 당연히 이게 이제 Fmax보다 작기만 하다면 FSmax보다 작기만 하다면 그럼 P하고 F는 같죠. 그죠? 같아야지 이게 컨스턴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같다는 건 이게 이제 미는 만큼 여기 마찰력이 그만큼 걸려서 이게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힘의 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이 P를 밀면 F도 점점점 같이 커지겠죠. 커지다가 이제 이 최대 정마찰력 요거를 이제 넘어서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동일하죠. 이건 컨스턴트죠. 물론 이제 mg가 같을 때 요거 이제 컨스턴트지만 요거는 P는 F는 이제 P하고 같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커브가 지금 그거죠. 여기가 이제 요게 지금 마찰력 F입니다. 마찰력 F인데 F가 F 맥시멈을 넘기 전까지는 F는 그냥 P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변한다.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안 변하는 거고요. F는 변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요 반력의 중심, 반력의 중심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력의 중심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예. 이거를 이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제 모래 위에다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모래가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쫙 내려앉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반력은 이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밀려고 해요. 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가 어떻게 돼요? 모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파이게 된다는 거는 결국 이쪽에 힘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이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이제 점점점 옮겨가다가 이게 완전히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가죠. 더 이상 못 가면 이제 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림을 그려봤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바로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P가 커지면서 F가 이제 F는 이제 커지죠. F가 커지고 또 이제 반력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이제 모멘트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멘트 평형. 모멘트 평형을 이룬다는 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요 F하고 N에 이제 어떤 합력 R이 있는데 요 R이 여기 P와 C 요 작용선 결국 이제 MG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 P의 장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 중심이 여기죠. 여기도 이제 관통을 해야 모멘트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관통을 한다는 건 결국 이제 n에다가 x를 곱하고 이제 p니까 f죠. f에다 h 여기 h를 곱하면 요게 이제 같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요 합력의 비율이 f하고 n의 비율이 이제 요 중심을 향하게끔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힘을 이제 더 밀어요. 더 세게 밀면 어떻게 돼요? F가 더 커지죠. F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F가 더 커지면 F에 의한 모멘트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N은 어떻게 해요? N은 어차피 컨스턴트, N은 mg잖아요. 그렇죠? mg이기 때문에 요 크기는 변하지 않고 요 N에 의한 모멘트를 키우려면 X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마찰력은 이 H는 동일하지만 F가 커지는 거고 요 N에 의한 모멘트는 N은 동일하지만 요 X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더 커져. 예, 더 커지면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근데 F가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져요. 근데 N은 이제 더 오른쪽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오른쪽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F는 여전히 미끄러질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모멘트가 0이 안 되면서 요 P에 의한 모멘트,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mg에 의한 거하고 P에 의한 모멘트가 커지죠. 그러니까 요 꼭지점을 요 코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가구 옮길 때 많이 하죠, 그렇죠? 밀다 보면 이게 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넘어지죠, 뒤로 넘어집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요게 이제 P를 낮추면 되죠. P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즉 여기서 이제 F가 커지기 때문에 요 R의 중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P를 낮추면 즉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멘트 평형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생각한다면 뭐 어디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요 H가 작기 때문에 F가 커져도 결국 F에 의한 모멘트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N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조금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 F가 F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구를 옮길 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책장 같은 거 여기 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위에서 아무리 밀면 이거 넘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요 밑에를 밀어야 돼요. 앉아서 발로 밀면 돼요. 발로 밑에를 밀면 절대 이게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서 이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디테일은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 그림이. 예, 요 그림이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P가 이제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F랑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N의 합력, N과의 합력이 요 중심을 통과하게끔 N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알파, 요게 이제 탄젠트 알파는 N분의 F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러면 요때 이제
이 알파가 처음에는 F가 작기 때문에 알파가 어떻게 돼요? 알파가 작죠. 알파가 작습니다. 근데 알파가 작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알파가 이제 커지죠. 네, 커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켜줄 수 있냐? 결국은 F가 F 맥시멈이 될 때, 즉 뮤 NS가 될 때, 이때까지가 제일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뮤 SN을 넣으면 그러면 이제 뮤 S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이가 결국 요 정지 마찰력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끄러질 때는 이제 여기다가 뮤 KN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뮤 S가 되고 뮤 K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뮤 S가 뮤 K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파이 S가 파이 K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각이 이제 정마찰력, 동마찰각, 정마찰각, 동마찰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어디 뭐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뭐 앞에서 보면 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면 F가 이제 요거 이제 마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찰력이 우리말로 마찰력이 최대 정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을 해도 정마찰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마찰력이 최대 정마찰력을 넘기 전까지는 이거는 외력 P와 동일하다. 밀려는 힘과 이제 동일하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마찰력은 뭐 뮤 n s 요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요거는 여기도 있죠. 요 최대치라고 하는 정마찰력의 최대치는 마찰력이 최대가 되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마찰력이 변한다는 거죠.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작용이 된다. 그래서 운동이 임박하지 않을 때 정확한 평행 조건은 F는 이제 Fmax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요 Fmax가 지금 뮤 S N인데 요게 이제 F는 Fmax가 됩니다. 작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운동이 임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정지되어 있을 때는 F는 Fmax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FK는 UKN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마찰 계수는 동마찰 계수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제 마찰에 대해서 미치는 인자들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투영 면적과는 무관하다. 뭐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면적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면적이 작아지면 접촉한 면적이 작아지면 이거 마찰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밀면 더 잘 미끄러질까요? 꼭 그렇지도 않죠. 그건 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많이 접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접촉면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별로 얽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하중 여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자세히 보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파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물체가 이제 바닥을 이제 완전히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저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몰라요,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바닥이 딱딱하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서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하면 또 작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인 접촉 면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직력이 증가되면 분명히 요거는 재료가 항복 압착이 돼서 이제 실제 접촉 면적이 좀 증가하고 이게 서로 막 엉키게 되죠. 그래서 마찰이 커진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찰 계수는 이거는 다양한 접촉 조건,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 반드시 실험을 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 계수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때 상황이나
재료의 어떤 표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일 뿐이지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여러분들 대충 알아두셔야 되는 게 특히 스틸 대 스틸이 이거 굉장히 마찰력이 강합니다. 정 마찰에서 0.6이나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스틸 위에 스틸은 거의 안 미끄러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윤활유면은 이게 많이 이제 낮아지죠. 테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테프론이 뭐냐면 이게 이제 탄소 수지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어떤 그 우주선에 원래 나사에서 개발했대요. 나사에서 이제 요 표면에다 우주선 표면에다가 이걸 발라서 이제 저항을 좀 없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약해서 탄소 수치다 보니까 너무 열이나 이런 거에 약하죠.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어디다 썼냐면 이게 프라이팬 코팅하는 데 있죠. 그때 쓰는 게 테프론입니다. 프라이팬 코팅할 때. 그래서 이제 테프론에서 우리 테팔이라고 아시죠? 테팔이 프랑스 회사인데 요거를 이제 실패했지만 요거가 이제 마찰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요걸 이제 프라이팬 코팅하는 데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팔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테프론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렇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게 뭐 붙지 않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거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0.9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타이어가 그래서 마찰력이 있어야지 차가 이제 달릴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속하고 얼음도 굉장히 지금 작죠. 0.0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찰 유형의 문제에서 요 이제 Fmax는 요게 이제 운동 직전이다. 운동 직전이라는 거는 이제 요 F가 F 맥시멈에 도달했다는 뜻이고요. 요 마찰력 F를 이제 운동 직전 또는 운동 전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즉 이거는 이제 평형 상태죠. 움직이지 않는 경우지요.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F는 이제 F 맥스보다 작으면 평형 상태를 만족하고요.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 맥스만 돼도 일단은 이제 움직이지 않죠. 운동 직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F가 F 맥스보다 클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죠. 요거는 F는 항상 F 맥스보다 작지 클 수는 없습니다. 예. 마찰력이 F 맥스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이 발생하는 거죠. 운동이 발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마찰력은 뮤 KN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뒤에서 예제도 있지만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F가 Fmax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운동이 할 때는 이제 F는 뮤 SN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예제를 봅시다. 요거는 그냥 간단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 질량이 질량 M 요게 이제 있죠. 여기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안 미끄러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걸 이제 점점점 올리면 중력이 점점 커지고요. 수평 방향이 요 막대 위의 수평 방향 힘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정지 마찰력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최대각 세타를 구해라. 그다음에 정마찰 개수는 US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W는 m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수직력, 그 다음에 여기 F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fx, x가 이제 기울어진 방향이 되죠. 그러면 기울어진 방향이면 이 방향에 대한 성분은 요 WMG밖에 없죠. MG 이제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고 요 F를 해주면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F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 코사인 하면 이제 n이 돼서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n은 f를 나누면 여기 없어져서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타 세타가 되고요. 그때 이제 f 이때 최대각은 맥시멈일 때 뮤n s일 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f가 뮤n s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USN에다가 n을 넣으면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날려버리면 탄젠트 세타는 US. 그게 돼서 세타 맥스는 탄젠트 코탄젠트 US가 이제 되게 됩니다. 네, 뭐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100kg이 있는데, 요게 이제 미끄러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때 이제 mg를 구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mg가 있는데 mg가 무거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무겁다. mg가 이제 무겁다라는 걸 두 개로 표시합시다.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벼워.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100kg이 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또 위로 마찰력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그래서 또 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에 따라서 결국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m제로의 어떤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는 이제 먼저 최대값부터 구해봅시다.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요 마찰력이 F 맥시멈이 위쪽에서 가해질 때 아니에요, 그렇죠? 요 F 맥시멈 요거가 이제 주어집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F 맥시멈이 가해졌다. 그때 이제 우리가 힘의 평형에 의해서 요 T가 이제 M0G인데 요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말 되죠, 그렇죠? 그럼 뭐 나머지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내려가기 직전을 따지면 이제 마찰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마찰 요게 이제 F 맥시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넣어줄 수 있고 n에다가 뮤s를 곱하면 F 맥시멈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또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면 저 m0에 대한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먼저 이제 요 n부터 구해야 합니다. n을 구해야 이제 f 맥시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n은 이제 981에다가 코사인 20도, 여기가 20도이기 때문에 20도를 곱해주면 n은 이제 922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 맥시멈을 구할 수 있죠. f 맥시멈을 구하면 이게 이제 0.3이기 때문에 277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m0에다 9.81, 이게 이제 t가 이제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277n이 밑으로 작용하고 또 981에 사인 세타 해당되는 부분이 또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mg는 66.4 들어가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fmax가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되니까 결국은 크기는 다 똑같죠. 어차피 크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요 F 맥시멈이 277인데 이게 이제 방향만 바뀝니다. 방향만 이제 위로 작용하는, 즉 요 T하고 이제 방향이 같은 거죠.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981에다가 사인 20도가. 그래서 M0는 6kg면 요거는 또 이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M0는 6.01과 62.4.
예.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두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Fmax하고 N의 합력이 요 980과 뉴턴의 힘,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요게 이제 지금 요 힘들이, 그러니까 요 F 맥시멈과 뉴턴, 요 힘과 요거와 요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죠. 그렇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예제를 이렇게 줬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폭이 좁잖아요. 즉 n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여기 n이 이동하다 이제 더 이상 못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전제가 여기 좀 밑에가 널찍하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야 요게 회전도 안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디테일하게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명시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 앞에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도 요게 이제 100kg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500N을 가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 100N이 가해질 때가 있어요. 요때 이제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을 이제 구해라. 500N과 100N일 때. 이때 이제 정마찰 계수과 동마찰 계수,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요 마찰력이니까 이게 지금 마찰력은 결국은 아까도 말했죠. 마찰력과 최대 정마찰력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제 너무 크다. 피가 이제 제일 크다. 예를 들어 제일 크다. 이렇게 제일 크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위로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적당히 크다. 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정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피가 작다. 작다 그러면 이 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는 마찰력이 움직인다. 이 두 개 이제 움직이죠. 움직일 때는 즉 이제 F는 6KN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지해 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힘의 평형에 의해서 즉 이 P와 100kg의 이 수평방의 힘과 평형을 구해서 이 마찰력 F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평형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움직인다 그러면 뮤 KN을 그냥 바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냐 아니냐, 정지해 있느냐는 Fmax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이제 100kg 방향 X 방향 힘은 요 335. 그래서 지금 이 방향 힘이 지금 335라는 걸 먼저 했고요. 이제 마찰력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힘의 평형에 의해서 마찰력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은 일단은 이제 아랫방향 요 점선으로 이제 가정을 해요. 이렇게 돼서 이제 마찰력을 구해요. 힘의 평형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게 이제 최대 정마찰력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F가 곧 마찰력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찰력이 최대 정지보다 커. 그러면 이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찰력은 동마찰력 6KN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힘이 작아요. 힘이 작으면 일단 이거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F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방향 가정을 했는데 힘의 평형을 구해서 이게 이제 F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서 구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져봐야 됩니다. 가정을 한 거다 일단.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의 평형을 구해서 F를 구하는데 이게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지에 있는 거고 그때 마찰력 그냥 F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 마찰력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게 F가 정마찰력 최대 정마찰력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그렇게 되면 동마찰력 6KN이 돼.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500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요게 500인지 100인지 뭐 그거는 미지수로 두고 P로 두고 평형을 구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위쪽으로 향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일단 이걸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에다가 코사인 20도 여기가 좀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2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20도를 하고 F는 같은 방향으로 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981을 사인 20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 힘, 즉 y 방향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하면 n은 n 마이너스 p 사인 20도.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죠. 요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요 981에 또 코사인 20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p가 500n으로 주어졌죠. 500n으로 일단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p를 넣으면 f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이제 마이너스 134.3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f가 이쪽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요때 이제 p를 p를 이제 둘째 식에다 여기다 p를 또 여기다 넣어요. 이걸 넣으면 그 다음에 n이 나오죠, 그렇죠? n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µkn, µsn 해서 f 맥시멈을 구해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겁니다. 두 번째 식에 넣으면 n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n이 이제 1093이 나왔고 요걸 이용해서 f 맥시멈 이제 여기다 0.1을 곱하면 219.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정지마찰력보다는 작잖아요. 작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즉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요 밑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100뉴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뭐 앞에서 구한 식에다가 잘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렇죠? 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이제 100뉴턴을 구하면 앞에 이제 이 식에다 넣으면 100뉴턴을 넣으면 이제 F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242뉴턴이 되고요. N은 이제 956이 됩니다. 여기 이제 N이 좀 바뀌죠, 여기는. N이 이제 사실은 앞에서는 mg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P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요 N이 이제 P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는 아까 1093인데, P가 이제 100kN을 좀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F 맥시멈을 구해보니까 이게 이제 192.뉴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안 미끄러지고 버틸려면 F가 마찰력이 242뉴턴이 필요합니다. 네. 100뉴턴이었네요.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242뉴턴이 안 미끄러지려면 필요한데 최대 정마찰력이 지금 0.2다 0.96 192뉴턴이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운동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 동마찰 계수를 써서 0.17에 956을 구한 요만큼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또 요거는 이제 항상 요게 지금 컨스턴트로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점 빨라지긴 하겠네요. 이제 중력이 이제 그만큼 F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속도는 이제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떤 속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100뉴턴 정도인데 500뉴턴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9.82를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대략 10으로 하면 이게 대략 한 50kg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kg을 50kg 정도의 힘으로 이제 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 마찰이 도와주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0kg를 지금 10kg 이건 너무 작죠, 그렇죠? 이 100인데 이거 10의 어떤 물론 약간 경산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10kg 정도의 힘으로 이제 버텨서는 못 버틴다는 소리입니다. 내려온다는 뜻이죠. 자, 이해됐죠? 자, 요게 이제 재밌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게 이제 또 생활에 필요한 문제고, 앞에 설명했던 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M이 있고요. 그 다음 폭이 B고 H고 요런데 이제 힘을 요 H 높이에다가 가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마찰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랬을 때 이거는 이제 블록이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수 있는 최대 H의 최대값.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P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려는 모멘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스몰 H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H가 2분의 H 중간일 때 마찰력과 수직의 합력이 통과하는 시점, 이 시점의 위치를 구하라. 이거. 자,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최대값이니까 이게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기 직전은 이제 이 뉴턴이 최대한 요 코너에 가 있는 겁니다. 코너에 가 있는 거. 그렇죠? 코너에 가 있고 여기는 이제 FK여서 요거는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컨스턴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때 H를 구하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려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2분의 H, 요 2분의 H일 때 요 C의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뭐 이렇게 해서 요걸 통과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자, 그래서 먼저 요 이제 넘어지기 직전, 요 넘어지기 직전일 때, 요 때는 이제 mu k n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n은 이제 mg가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세타가 이제 요거하고 같아야 되고, 결국은 요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 세타. 요게 이제 세타는 이제 요거가 우리가 주어지죠. 기하에 의해서 요 점하고 요 점, 하면 요 세타는 이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요거하고 요 mg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 mg분의 요게 이제 뉴턴으로 됐죠. 요게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게 n분의 mu k n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mu k가 되고요. 세타는 이제 코탄젠트 mu k가 됩니다. 코탄젠트가 아니라 탄젠트의 역수죠. 역함수라고.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돼서 요 이제 요 탄젠트 세타가 뮤케인데 요 세타라는 거는 이제 탄젠트는 요 h분의 2분의 b가 되죠. h분의 2분의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h는 2 뮤케이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이게 모멘트가 발생해서 이제 넘어지가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 뭐 중심을 지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모멘트 평형을 구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우리가 뭐 요거에 대한 모멘트 평형을 구할 수도 있죠. 요거에 대한 A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단 N은 mg가 되고요. 그래서 N은 mg가 되고 이거는 할 것도 없고요. FK는 이제 P가 되죠. 그렇죠? FK는 P가 되고 요게 이제 뮤KN이 되기 때문에 P하고 이제 P가 이제 뮤KN이 됩니다. 이게 지금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죠?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등속도일 때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P하고 이제 뮤K하고 요게 이제 같아야 지금 등속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더 크면 점점 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P는 뮤KN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KMG. 네. 그래서 모멘트 평형을 보면 요 mg에다 2분의 b를 곱한 거 요거하고 p에다가 h를 곱한 거 요게 이제 같아져야죠. 그렇죠? 근데 p가 지금 이렇게 이제 뮤KMG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mg 나눠주면 h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mg 나눠주면 이렇게 이제 같아집니다. 그렇죠? 자, 요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해보실래요? 뭐 이게 사실 1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보면 2분의 h일 때 요때 이제 요 x를 구하면 됩니다. x.
예, 예, 뭐 보면 여기서도 이 기하를 이용하면 더 쉽죠. 여기서 이제 뮤하고 뮤k인데 여기서 이제 세타, 요 세타 탄젠트 세타가 아까 이제 세타가 탄젠트 역수 뮤k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제 여기가 2분의 h분의 x가 되죠. 탄젠트 세타가 또 아까는 2분의 b였는데 여기는 2분의 h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h분의 x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물론 모멘트 평형을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요렇게 합력이 그러면 정확히 이제 이렇게 딱 되고 그럼 요 힘, 요 mgp 요게 이제 다 한 점에 모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 보면 요 x는 6k h 오버 2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석을 요 뮤k 대신에 뮤s만 바꾸면 결국 이거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조건이 되고 또 B는 이제 정지 상태 미끌려주려고 하는 조건 요걸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는 여기가 이제 넘어지기 정지 상태에서 넘어지기 직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B는 요게 이제 정지 상태인 경우죠. 이거는 정지 상태죠. 네. FS 요게 이제 요거 대신에 FS를 쓰면 그렇네. 요 때는 정지 상태에서 요 미끄러지기 직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는 요게 이제 F가 FS 즉 이제 F 맥시멈이 될 때니까 이건 미끄러지기 직전인 거죠. 이거는 이때는 이제 충분히 낮아서 이게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찰은 쉬운데 언제나 우리가 배운 이론은 쉬운데 이걸 적용하는 거는 또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예,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시간이 봅시다.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이제 요게 문제가 재미있어요. 그 세 개의 블록이 있는데 이제 30도고 이제 여기 그 정지 마찰 계수가 0.4하고 0.4, 0.45 밑에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운데를 땡깁니다. 가운데 거를 땡기는데 땡기면 땡겨서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여기서 이제 어느 블록이든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갈 수 있는 피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요걸 이제 피를 땡겼을 때 여기가 보면 마찰력이 여기는 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매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 B만 싹 움직이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B만 싹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중간에 마찰이 커서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경우수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여기서는 그 힘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먼저 이제 맨 위에 거 A 같은 경우는 T가 당겨지고 여기가 이제 30kg이 이제 수직으로 가지고요. 그다음에 요 N1, 그다음 F1. F1은 이제 마찰력입니다. 여기는 마찰력. 그렇죠. 이쪽으로 가해져야 이게 평이 되겠죠. T가 아무래도 크니까.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50이 되고 N1 여기서는 F1, F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 N1은 이제 이게 누르는 힘이죠. 요 위에 A가 누르는 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N2는 결국은 이제 AB가 C를 누를 때 생기는 반력이 되는 거죠. 반력이 되고 F1, F2는 요 중간에 마찰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C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무게가 있고 요 N2가 이렇게 있고요. N3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요 ABC 세 개가 누를 때 어떤 반력입니다. 그때 여기 F2는 이제 이렇게 요가 반대에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렸고요. F3는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어떤 물리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린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린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N은 뭐 별로 헷갈릴 건 없죠. N1, N2는 뭐 헷갈릴 건 없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 중력에 대한 반력이기 때문에. 이제 F는 헷갈릴 수 있죠. F는 헷갈릴 수 있는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F1 이렇게 가정했으면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고요. F2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F3는 적당히 가정을 한 거고요. 사실 이 F1, F2는 적당히 방향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풀고요.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먼저 이제 50kg만 움직인다. 네, 50kg 블록만 이동한다. 그러면 이 힘이 최대한 뭐보다 커야 돼요? 요 힘이 요 당기는 힘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요 AB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 요거 하고 그다음 BC의 최대 정지 마찰력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50kg의 경사 방향 하중 요거는 좀 빼야 되겠네요. 사실은 여기 부분은 좀 빼줘야 맞네요. P하고 같은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무게가 자기 무게 있죠. 자기 무게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이 P를 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빼줍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P가 이게 이제 지금 A하고 B가 고정이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제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C와 바닥 사이 마찰력 요 F3가 이제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C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요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 함께 이동한다. 이 두 개 함께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이동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함께 이동한다는 거는 일단은 움직이려면 여기 F3, 요 F3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바로 최대 정마찰력 요거랑 이제 같을 때죠. 그렇죠? 딱 같을 때 움직이기 직전이 되니까 일단 같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B하고 C, 요게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B하고 C 사이에 요 마찰력 있죠, F2. 요거는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게 이 BC 사이의 최대 정 마찰력보다는 이제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작아야지 안 그러면 미끄러지게 하죠.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 이제 P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최대의 정지 여기가 미끄러지고 여기가 미끄러지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군데 AB 사이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여기 이제 요것만 따로 봤네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요 F1 맥시멈에다가 이제 BC 사이 마찰력 F2 요거는 최대 마찰력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요 경사 좀 빼주는 건데 요것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요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 두 조건 여하튼 이 두 조건이 요 마찰력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과의 관계 요게 사실은 두 개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이거. 나머지 뭐 1번에 대한 거 요거 3개. 1번, 3번 이건 힘의 평형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마찰력을 구하려면 다 N1, N2, N3 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구해 놓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N1은 요거에 이제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N2는 이제 요 N1하고 요거 두 개 성분하고 이제 같아져야죠. 요거의 수직 성분. 그래서 N2는 50에 대한 거하고 요 250원. 요게 이제 결국은 요 30kg짜리 요거에 대한 수직 성분이 됩니다. 그다음 N3는 이제 요 N2인데 N3는 여기가 680이기 때문에 680에다가 이제 40kg짜리 하면 1019 점점 커지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크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50kg만 이동을 한다. 50kg만 이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요 P가 아까 이제 구한 요 조건 요걸 이제 정한 거. 그래서 먼저 이제 F1 맥시멈은 여기가 N1이 255이기 때문에 255에다 0.3을 곱하면 76.5가 나오고요. F2 맥시멈 요거죠. 요거는 지금 요 가진 N2가 680이고 여기에 이제 0.4 여기가 이제 0.4가 그랬죠. 그럼 270입니다. 그래서 결국 P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P는 요게 이제 평행 방정식 쓰면 됩니다. P고 이건 이제 F1, F2는 반대로 가지기 때문에 반대로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은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가 되면 P는 이제 103.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30.1이 되는데 이제 확인을 해야죠. 여기가 밑에가 진짜 이거 안 미끄러지냐,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F3 이걸 확인해야죠. 즉 이제 C와 바닥 사이 힘 마찰력이 F3가 있는데 이게 진짜 F3 맥시멈보다 작으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구하면은 여기가 F2가 272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성분 있고 그 다음에 F3를 이제 넣으면 F3는 4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68인데 요 F3 맥시멈 요걸 한번 구해봐요. 요게 이제 N3 아까 구했죠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0.45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459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요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건데 이거보다 더 커. 그렇죠?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죠.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절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최대 마찰력. 요걸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거 만족을 못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미끄러진다는 거죠. 함께 이동한다는 겁니다. 함께 이동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가정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F3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이 F3가 최대 정마찰력 F3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59 요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요거부터 시작하고요. 요거부터 시작하면 뭐 N3 다 있고 이제 F2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F2를 구할 수 있고 F2가 구해지면 F1은 이제 이건 맥시멈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고요. 나머지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P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F2 요 밑에 F2에다가 여기에 이제 40 곱하기 9.81 에다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59 이렇게 하면 F2가 보이십니다. 263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P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평행 방정식 세면 되죠. 그래서 먼저 요거는 50.981 여기 나오고 여기 좀 제가 틀렸네.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역시 첫 해라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F2가 지금 263이 나왔죠. 263이 나왔고 그 다음 F1 맥시멈의 앞에서 구한 게 이제 76.5입니다.
그래서 93.8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F2가 이게 지금 두 개 같이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요거 사이에 최대 마찰력, 그게 이제 F2 max가 272인데 요게 어디서 구했나? 요거는 지금 앞에서 여기 있네요. F2 maximum 여기 구해놨죠, 그렇죠? 276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이제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가 가정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 식을 이용해서 P는 93.8N이 가해지면 그때 이제 B하고 C하고 같이 미끄러지죠. 자, 이게 조금 스토리가 좀 길죠? 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게 이제 그 논리를 머릿속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못하는 바로 수정을 해서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요게 마찰력에 대한 숙제도 오늘 중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도 올려놓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찰력이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헷갈리고 어렵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힘의 평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대 마찰력 요거의 관계 요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더 질문 없어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